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마지막 주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통령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결국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장기 집권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의 1.7%가 공화당 대통령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제프 프레이크 상원 의원은 대통령을 품위 있게 비난하고 동료들에게 공모하지 말자면서 재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이크 의원의 양심선언과 같은 발표를 CNN은 보수의 보수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하고 팍스뉴스는 어차피 선거에서 지고 말 인물의 시선 끌기 쇼라는 뉘앙스로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의회가 세 가지 이슈로 거세게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전략무기 20%를 주는 딜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모든 내용이 공화당 주장대로인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답을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상원이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합동소송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캐스트보트 역할을 한 부통령이 부결된 뒤에 활짝 웃었습니다. 아마존이 다음 달부터 주문한 물건을 집 안까지 들여놓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은 세계에 어떤 그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그분들, 한국 분들이라면 뭐 한국에 살고 계시거나 로스앤젤레스 저쪽 동부 버지니아에서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월드 시리즈 게임 1에서 다저스가 3대1로 이겼어. 이 크레이튼 커쇼의 팔이 대단했던 경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로스앤젤레스 지금 아침 9시 2분입니다. 그리고 게임 2는 오늘 또 그 오후 5시 9분에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집에 빨리 가야지 돼요. 왜냐면 어제도 보니까 3시쯤에 저희 집이 그 다저 스타디움을 지나야지 프리웨이가 저희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곳을 지나니까 평소 제가 새벽에 나올 때보다도 더 한적하던데 어쩌면 그렇게 미리 가서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티켓도 너무 비싼데 여러 사연으로 구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이를 정말 pick me up 하고 또 이제 jumped up and down 이렇게 한국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 올려주고 뒤에서 멀리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또 올려주고 기쁘니까 스크린 보면서도 내려오고 올려주고 하는 그런 그 추억들도 그 당연히 있겠고요. 저는 이 많은 스토리 가운데 가장 그 즐겁게 본 게 오늘 아침에 그 LA 타임스의 컬럼리스트가 한 가정을 소개를 하는데 25살의 이발사랍니다. 랭캐스터의 젊은 이발사죠. 마크 리오스라는 청년인데 할아버지에게 이기면 할아버지 제가 다저스 구장으로 모시고 갈게요 했대요. 근데 티켓 값이 얼마나 비싸요. 제일 싼 것이 뭐 $882 뭐 그 정도 했다고 하던가요. 꼭대기에. 물론 중간중간 누가 나중에 마지막에 팔고 있는 이런 것도 나와서 가장 싼 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발사를 하는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자신 어떻게 그 비싼 돈을 주고 가겠어요. 그래서 GoFundMe라는 미국이 참 좋아요. 이런 곳에 이제 기부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78세신데 미구엘 차데스 서라는 이름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영어를 빈 스컬리의 중계를 보면서 저는 앤디 윌리엄스의 우아한 음성이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빈 스컬리 중계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지금 키모테라피를 받고 계시거든요. 정말 모시고 가기로 약속은 했는데 78세나 되시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요 했더니 뭐 닷새 만에 $3,300가 거쳐서 갔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케이블에 따라서 잘 나오지 않고 이러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방식으로 뭐 인터넷 온라인이라던가 어제 한국일보도 보니까 문자 중계 하던데요. 인터넷 그 웹사이트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게임 2를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는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아주 헤비한 뉴스들을 전해드릴 텐데 이 내용은 뒤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전해드릴까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날 불과 5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마닐라에서 그 필리핀의 그 엔젤레스입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뭐 한국, 일본 대통령 다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은 스킵하고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시점에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에 관심 별로 없다라는 신호로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네시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격을 낮추고 있다. 특히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당분간이라도 for a while 맡겨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 코커 의원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아주 좋았지만 버지니아주의 샤롯츠빌에서 그런 충돌이 있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같은 그 라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한 뒤에 이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만 지금 52명인데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 1.7%로 계산을 했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이제 밥 코커 외교관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점심 저 못 먹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딱 그 점심시간에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뉴스를 막 밥 코커에 대해서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이제 그 상원 의회장으로 카메라가 가는데 제프 프레이크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제가 그 재선 내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리고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인데 다시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입법부가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모하고 터무니없고 체신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들어보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도 일어나서 외쳐라 뭐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많은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었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 를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미국에서 그 골드스타 가족들이요 전사한 그런 전사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그 공격을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미망인이 대통령의 그 말 자체보다도 그 태도에서도 너무나 내가 슬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남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더라 했는데 바로 트윗에서 나는 처음부터 주저없이 당신의 허스번드라고 불렀고 유어 가이라고 했다고는 게 이제 대통령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유어 허스번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미망인이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우리 미국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enough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이크 의원이요. Children are watching. Well, they are. And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that? When the next generation asks us, why didn't you do something? Why didn't you speak up?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Mr. President, I 않았는가? rise today to say enough. 네, 이 프레지던트라고는 하는군요. 내가 일어서서 enough 한마디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더 이상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Ourselves for long enough that a pivot to governing is right around the corner. A return to civility. 네, 9개월이면은 충분하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그 끝나고 나서 한 10몇 분 정도 연설을 했어요. CNN 방송은
이게 그 공화당 의원의 그 공화당 그 자신들 동료들에게 주는 그런 그 경고다라고 보도를 하고 팍스는 그리고 나서 이제 CNN은 그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을 얘기를 했고 팍스는 바로 이제 선거 얘기부터 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정치인은 이미 죽은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백악관에서 쫓겨난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가 이 사람을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물론 이 정치인이 자신의 연설에서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나 같은 전형적인 공화당은 공화당 내부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민은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자유무역을 지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을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뭐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태도를 굉장히 그 싫어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 그 분석이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쭉 전해지고 사실은 이 제프 프레이크라는 그 애리조나의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기 시작한 것은 책을 쓰고 나서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여름에 전해드렸는데 그 Conscience of Conservative라고 해서 보수의 양심 이런 책을 쓰고 우리 그 보수가 보수로 돌아가야 된다 뭐 등등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탁식 독이다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공격을 해왔고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기고문을 보냈던데요. 이 제프 플레이크 씨가 1954년도에 그 말을 본인이 enough라고 인용을 한 것이더군요. 여러분들 왜 미국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메카시즘이 있잖아요. 그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의 메카시즘. 정말로 극단적인 반공주의자 때문에 저 사람 공산주의야 하고 뭐 청문회하고 고소하고 추방하고 그때 이제 뭐 레이건 대통령이나 뭐 그때는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고 헐리우드에서 일했지만 엘리아 카잔이나 월트 디즈니 이런 사람은 이 그 조지 메카시와 함께 그 같은 배를 탔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 아서 밀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레널드 번스타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공격을 받았고 했는데 청문회가 열려서 1954년 6월 9일에 육군 변호사 이름도 이제 그 조셉 그 웰치예요. 조지 웰치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메카시 상원 의원이 지나치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당신 너무 심각하게 많이 했습니다. Enough is enough.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의 양심을 깨웠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 본인 그 기고문에 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그야말로 메카시즘이라는 무조건의 그 공산당 때려잡자 하는 마녀 사냥에서 시스템을 일깨웠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와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어떻게 골드스타 패밀리를 이번 처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골드스타 패밀리 아버지 이제 파키스탄계잖아요.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비난을 그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와 같은 무례함. 아이들도 꼭 무리하지 않아요. 9개월이면 충분하다. 일어설 때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본인이 어차피 나가도 그 질 것 본인도 아는 겁니다. 14개월 남은 임기 동안 양심에 따라서 일하겠다면서 이제 time to say goodbye가 아니라 time to say enough라고 하면서 더 이상 동료 의원들도 공모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그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가만히 있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당장 이제 여러 가지 그 트윗을 하는데 이 제프 프레이크라는 애리조나에서 지지율이 18%밖에 안 되는 상원 의원이 많은 뭐 동료들에게 뭐 그런 말을 했는데 당신의 동료들은 나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런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15시간 동안 트윗을 했습니다. 어제 그 상원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가려버렸어요. 점심 먹고 약간의 이제 그 원내대표 기자회견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연설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하고 3번씩이나 지금 트윗
트윗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CNN 방송에 이제 흑인이고 젊고 그 맷 레이먼이라는 앵커가 있잖아요. 그저껜가 대통령이 미망인이 인터뷰하고 나서 미망인이 주장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뭔가 그 직접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 당신의 그 두 딸이 남편들이 전장에 나가서 숨지고 어린 두 딸과 지금 또 이제 그 on the way 있는 1월 달에 낳을 또 다른 아이가 있을 때 그런 때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말했다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참지 못하고 굉장히 울었고요. 뭐 스티비 원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슈로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무릎 꿇고 애국가를 2번이나 지난주에 불렀고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슈상으로는요. 뭐 이민에 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지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를 지지하시는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역에 대해서도 세계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뭐 어제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이너프라고 얘기를 한 그런 그 제프 프레이크 의원 같은 경우도 90% 이상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슈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그 대통령의 캐릭터, 미국의 캐릭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최소한 우리의 이것은 갖춰야지 되고 그런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그 캐릭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회사 동료가 어떤 동료가 호박도 줬고 어떤 동료가 감도 줬어요. 호박은 지금 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 철이고 감은 이제 막 따기 시작하는 그 철이잖아요. 먹으면서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린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나무라는 것이 캐릭터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짓말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뭐 거짓말 뭐 다 아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일만 잘하면 되지. 열매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나무는 상관없다. 뭐 열매,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지 나무가 나빠도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사람과 나무를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쯤 되면은 좀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아침 그 팍스 뉴스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제부터 거의 이제 그 100% 탑뉴스로 계속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전부 그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그 버락 오바마 전 국무장관 대통령에 대한 그 비난을 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 연방 하원에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 팍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CNN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 선거 당시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새로운 내용이 이제 조금 드러나서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매국노라 할지라도 러시아에게 그게 그 핵자산인데 우라늄의 20%를 러시아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 허락을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그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전해드리기는 전해드려야 되는데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그 일반적으로
퍼블릭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둬야지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시간대별로. 그때 이제 잘 들리시겠다 하는 부분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했어요. 이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원에서 그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왜 이제 그 이메일을 개인 이런 것을 쓰고 했는데 기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캠페인을 하던 당시에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관계에 의혹이 있다. 이런 이제 문서가 있었잖아요. 러시아 커넥션이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이런 그 문서 그 안에 가장 그 예민한 게 뭐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는 대통령 아니었지만 여성들과 뭐 호텔에 있었고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그래서 뭐 그 푸틴 대통령에게 꼼짝 못한다. 러시아가 협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이 문서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퓨전 GPS라는 그런 그 워싱턴 DC에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화당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돈을 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원래 그 기부를 했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나서는 이게 뭐 그 후보 되기 전에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는 이 사람이 돈을 중단해서 조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다른 이제 또 그 회사를 법률 회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해서 10월 달까지 조사하게 했다. 뭐 이런 변호사를 시켜서 상대의 약점을 찾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식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560만 달러, 민주당에서 360만 달러를 퍼킨스 코이라는 변호사 회사에 줘서 이 회사가 또 퓨전 GPS에 GPS에 돈을 내고 계속 조사를 하게 했다. 그래서 얼마가 트럼프 그 후보 그 뒷조사를 하는데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내용이 당연히 사실이고요.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에서 돈을 썼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또 어느 정도까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한다니까 공화당 의회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내용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우라늄 얘기. 정말 너무 복잡해서 제가 오늘은 그 폴리티팩트라는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팩트 체크는 요즘에 다 해요. CNN도 하고 팍스뉴스도 하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다 합니다. 어떤 언론은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니까 제가 인용하지 않겠고 그래서 템파베이 타임스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타임스는 템파베이 타임스의 전문 기자들과 의회 또 백악관, 로비스트, 뭐 이익 집단 전부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이 우라늄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사실은 선거 때 너무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았었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더 힐이 그 보도를 하면서 또 이제 이게 그 포커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폴리티 체크는 팩트 체크는 확실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일단은 그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보도를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올 만큼이 다 나왔었던 거예요. 뉴욕타임스도 보도를 했었고 또 저도 이런 보도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뉴욕타임스가 뉴욕타임스 혼자 했었던 것도 아니고 브레이트바트 하면은 가장 이제 보수고 음모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서 대통령 만드는데 큰 힘을 썼던 그런 매체잖아요. 브레이트바트의 그 부편집인이 쓴 뭐 클린턴 캐시라는 그 책과 함께 뉴욕타임스, 뭐 워싱턴 포스트 모든 언론들이 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세 회사가 있는 겁니다. 우라늄 원이라는 그 캐나다에 있었던 회사,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라시아 에너지라는 역시 캐나다 회사, 세 번째 로사탐이라는 러시아 국영 그 우라늄 회사 세 군데인데 캐나다의 우라늄 원이라는 회사가
아시아하고 미국 서부에 여러 가지 뭐 광산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라늄 생산에 20% 생산 능력이 있는 겁니다. 20%를 러시아에 줬다가 아니에요. 20% 그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있는데 2014년에는 11%만 생산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우라늄원이라는 회사가 유라시아 에너지라는 회사를 이렇게 사들였고 그리고 이 두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 다 러시아 회사 로사톰이라는 러시아 핵 회사에 넘어가게 됐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20%를 러시아에 줬다 하는데 이게 그 사실이 아니라고 폴리티팩트에서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 이 회사가 미국에서 나는 우라늄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는 뭐 어쨌든 우리가 그 뭐 미국에 있는 뭐 우라늄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좋지 하는 것이고 그런 딜이 그 캐나다 회사를 다 미국의 우라늄 생산권을 채굴권을 갖고 있는 광산권도 마찬가지고요. 갖고 있는 이 회사를 다 그냥 그 이 로사톰이 갖게 될 때 그런 그 심리적인 만족감은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우라늄이 러시아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팔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힐러리 클린턴이 관여했냐 하지 않았느냐는 클린턴 재단에 돈을 준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1억 4천만 달러라고 주장을 하고 폴리티팩트는 뭐 한 400만 달러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우라늄 원에 자기의 회사 유라시아 에너지를 판 사람, 그 사람 이름이 그 프랭크 구스트라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빌 클린턴과 또 그 누구예요? 그 멕시코의 억만장자 카를로스 슬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부자를 좋아하긴 해요. 같이 많이 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과 또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빈곤을 퇴치한다 하고 이제 이 프랭크 기위스트라라는 사람이 클린턴 재단에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줄 때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뭐 알고 있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또 하나는 이 사람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만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의 우라늄이 국가 안보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가 이제 조금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하려면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라는 CFIU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야지 되는데 이 기구에 9개가 들어가 있어요.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재무부가 의장이에요. 미국 무역대표부, 과학테크놀로지 정책국. 국무부는 이 가운데 그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오바마 대통령을 그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지지를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우라늄은 1%도 러시아 회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2013년에 마지막으로 이 미국 러시아 회사가 이 회사를 다 그 캐나다 회사를 합병하게 됐는데 그때는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잘 지내보자고. 왜냐하면 지금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란과의 핵협상 딜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란과 가장 친한 친구 국가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고 아이시스 잡고 이러는데도 필요했고 하니까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그 누르기 위해서 그런 거 좀 해줘도 결국은 뭐 빅딜이 아니겠다. 러시아가 그것을 하나 또 뭐 바깥에다 팔지는 못하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제프리 루이스라는 핵 확산 금지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 미들버리 그 인스티튜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러시아가 자기네가 그 갖고 있는 그 회사 이러면 이 회사가 돈이잖아요. 또 일종의 다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이게 뭐 미국 회사 뭐 투자가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손해될 일은 없겠다. 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고 하나 주고 대신 이란과 핵 협상하는데 러시아로부터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1억 4,500만 달러가 재단에 기부됐다. 이것은 너무나 과장됐다는 게 이제 그 폴리틱 팩트의 얘기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저는 클린턴 부부의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돈을 가질 만큼 다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돈을 너무 밝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무슨 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다시 매지 않는다. 이것까지는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이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조사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가 FBI가 뭐 이런 거 러시아가 중간에 뇌물 주고 킥백 주려는 거 다 알면서도 이 오바마 행정부도 그런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승인했다 하는데 그것도 증거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더 힐이 보도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뉴스원에 따르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제일 처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2015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무부가 거의 4년 동안을 조사를 해오고 있고 또 새롭게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조사해달라고 10개국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또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스틸 그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 그 템파베이 타임스가 운영하는 폴리틱 팩트에서 보기에는 빅딜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복잡하고 사실은 일반인들이 다 알아야지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미국이 하도 양쪽에서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한 번 정도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아두면은 시간 낭비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이 내용이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흐름을 보는 것이죠.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 경제적인 흐름인데, 51대 그러면 49가 되겠네요. 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안이었냐면 7월 달에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소비자들이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을 합동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다 이거 안 된다 했고 두 사람만 렌지 그레엄 또 존 케네디 루이지아나 이 두 의원만 민주당의 48명의 가세를 해서 51대 5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0대 50이었었던 거예요. 소비자가 소송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 부당하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걸 안 된다 하고 불결을 시켰고 50대 50이면 항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처음 행사했네요. 이번에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얘기하기는 은행이 살아야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만들지 중재하면 됐지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미국이 중재 시스템이 공정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은 은행협회에서 그동안 로비하면서 했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웰스파고 은행이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어카운트도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도 다 사람들 정보를 이제 훔쳐가도 모르고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을 해도 소송당할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중재에 대해서 중재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합동소송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라고 소비자 측에서는 왜 중재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얘기고요. 지난 2년 동안 예를 들면 78개 케이스를 보니까 오늘 NPR 방송이 분석을 해놨더군요. 전체적으로 중재에서 78개 케이스로 소비자가 받은 돈은 40만 달러밖에 안 되니까 은행권에는 이건 껌값도 아니고 껌 봉지값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은행이 어카운트가 하나였었고 오래 거래했었다면 그런 사람은 어카운트가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어카운트나 카드에 작은 글씨로 뒤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합동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과 중재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마련한 것이 공화당 상원에 의해서 통과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을 하겠죠. 네. 그동안 은행이 얼마나 의회에 로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마존이 다음 달 며칠인가요? 다음 달 8일부터 시작하네요. 지금 아마존 이제 뭐 1년에 얼마큼 내고 특별한 그 아마존의 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커스터머들은 주문한 물건을 집 안까지 배달을 해준답니다. 알렉사를 통해서 또 스마트 홈 기구를 통해서 이제 그 프라임 그 손님에게만 프라임 유저에게 해당되는 건데 아마존 키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부르리나 봐요. 그래서 아마존 키와 크라우드 컴이라는 컴이니까 카메라겠네요. 이런 기구 스마트 락이라는 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도착하면요. 물건을 바코드를 거기에 이렇게 스캔을 한대요. 기구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집이 맞으면 문이 쫙 열린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클라우드 컴이 촬영을 하겠죠. 맨이 됐던 워먼이 됐던 그 하는 과정을 그리고는 딜리버리 끝났습니다 하는 메시지와 비디오를 그 집주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이 없어지지 않을까? 날씨 때문에 비 오는데 우리 집 앞에 두고 가면 망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편리하고요. 큰 짐의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아마존이 우리 집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마존 키라는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는 처음에 시작은 물건 배달이었지만 강아지 걷기도 해주고 부엌 청소도 해주고 아마존 홈 서비스라는 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됐는데 그 세상을 경험하시려면 일단 뭐 크라우드컴이라는 것, 스마트 락이라는 거 이런 거 하셔야지 돼서 카메라가 $120 또 뭡니까? $249 몇백 달러를 또 들여야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잠시 뒤에 시진핑과 트럼프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 2주일쯤 전이었을까요? 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뭐 당대회를 끝내고 나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으면 그가 앞으로 수십 년 더 집권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그가 강한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라 시진핑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후계자 누군지 발표하지 않고 시진핑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이 이끌어가는데 60대 남자들이잖아요. 젊은이 없는 것 보면은 5년 이후에도 본인이 또 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중국의 부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아시아 그 방문하면서 마지막 날에 지금 그 이스트 아시아 서밋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은 처음부터 딱 그 한 번 빼고는요. 그 한 번은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아서 한 번 빼고는 다 참석했던 여기를 참석하지 않고 더군다나 마닐라에서 필리핀 대통령 만나고 52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냥 그 미국으로 귀국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힘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주고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미국 강희신이었습니다.